안녕하세요. 네, 김서정입니다. 네, 오늘 게임 활용 어린이 영어 화상 수업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첫 번째 네, 괜찮습니다. 여기서 띄워서 놓고 시작할게요.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게임 활용 어린이 영어 화상 수업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서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사립초등학교인 은석초등학교에서 영어 전담 교사를 맡고 있고요. 현재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지낸 지는 한 20여 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또 재미있는 수업 시간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또 시도도 해보고 자료도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됐네요. 외대특솔 전문교육원에서 매년 어린이날 특별 수업으로 또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TFMD에서 Fun Activity 그런 강좌를 맡아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아이들을 지도한다든지 또 교사 연수 외에 특히 교재 연구에도 어떤 좀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재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사 보조 자료 만드는 그런 콘텐츠 작업을 프리랜서로 또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엄마표 영어교육 연구에서 진행되는 호연주 박사님의 그런 햇솔 강좌에 그 조교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과 아주 뜻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공교육, 특히 어린이 영어교육 현장에서 정말 컴맹에 가까운 저와 같은 선생님들, 일반 영어 선생님들이 좌충우돌 생소한 화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어떤 여러 상황들,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실 선생님들께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좀 쑥스럽긴 하지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수업 유형의 변화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화상 수업 진행할 때 유의사항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 또 세 번째로는 화상 수업의 효율적인 교재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용도 높은 수업 보조 도구 및 게임즈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어떤 타이틀만 보고 와, 게임 활용 어린이 영어 화상 수업이래,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는 어떤 게임들 소개하고 같이 진행하고 이런 쪽으로 또 좀 기대를 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네, 앞에 쪽 서두가 너무 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조금 참고 좀 봐주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사실 미래나 있을 법한 일들, 그런 상상했던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학교에 오지도 않고 수업이 이루어지지? 이런 어떤 생각들 말이죠. 근데 먼저 현재 공교육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아무래도 제가 사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요, 공립초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사립초등학교라도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먼저 좀 감안하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이란 것과요, 비대면 수업이라는 부분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은 학교 정원의 3분의 1 정도 등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의 학년들은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우리 학교의 예를 들게 되면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원의 한 3분의 1만 이제 등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등교 학년을 일별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일반 방과 후 수업은 정규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게 될 교사 입장에서 어떤 준비해야 되는 수업의 형태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예전 같으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과 같이 등교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 그 수업 형태만 있었을 텐데요. 현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비대면 수업인 온라인 수업과 또 등교 수업, 그 사이에 온, 오프 통합 수업 형태인데요. 이 가운데서 제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온, 오프, 이 병행 수업입니다. 등교 수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시면 온전히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긴급 돌봄으로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와서 온라인 선생님이 진행을 하실 때 같이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 교사 입장에서는 온라인 학생들 관리할라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온 친구들 조용히 해라고 좀 관리를 해줄라. 이 양쪽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교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 이제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수업은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자체 제작 비디오 영상,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 강의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상 수업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그 자체 제작 비디오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그 수업 형태 한번 볼게요. 자, 얼마 전부터는 이제 공리초에서도요, 줌을 이용한 화상 수업이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2학기부터요. 그러다 보니 1학기까지는 녹화 영상 이용해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한 20분 이내로 이렇게 지도를 하실 그런 내용을 사전에 녹화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맞춰서 공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차츰 화상 수업 도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비디오 영상은요, 그 PPT 녹화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줌 기록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파일을, 이제 녹화한 파일은 담임 선생님한테 전달을 하는데요. 그럼 담임 선생님께서 학습 지원 사이트에 파일을 올리신다든가,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다음에 그 링크 주소를 안내를 해주신다든가 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해당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틀어주시는 그런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뭐 개인별 과제로 풀리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죠. 자, 그러면요, 그 혹시 녹화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실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PPT 녹화가 교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 결과물도 진짜 만족스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그 상단에 보시면 슬라이드 쇼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쇼 녹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녹음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슬라이드에서부터 녹음 시작하실 것인가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 현재 슬라이드에서 녹음 시작을 활용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때 뭐 녹화하는 부분을 근데 그때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녹화를 해서 이제 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녹화가 됐다. 그러면 이 녹화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파일에서 저장 보내기를 누르시면 거기 이제 비디오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녹화가 끝. 네, 이렇게 쉽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잠깐 요 파일 슬라이드가 그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고 있지 않아서요. 잠깐만요. 이거 네, 요 마우스를 할까요? 네, 한번 네,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온라인 그 수업 형태로는 실시간 화상을 통해서 40분 수업을 한다라고 돼 있죠. 아까 이제 그 영상 녹화되어 있던 부분은 선생님에 따라서 뭐 20분 수업을 올리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화상 수업은 정말로 수업을 온라인으로 정말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수업이다 보니까 40분 내내 정확하게 그 수업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줌 화상 시스템이고요. 무료로 40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이제 이런 개인별 아이디를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사별로 아이디와 그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안내해 주시다든지 아니면 그 선생님별로 링크 주소를 전달해서 해당 시간에 접속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네. 자, 그럼 링크 주소 복사하는 방법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링크 주소를 전달할 경우에는요, 별도의 절차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클릭만 하면 접속이 되니까 아무래도 간편합니다. 그럼 링크 주소를 복사하는 방법을 보면요, 처음에 로그인 하시면 저 윗화면에 오른쪽 화면처럼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가셨을 때 상단에 그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회의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내 개인 회의로 들어오시게 돼요. 그럼 이제 하단 부분에 초대 복사 그 부분이 보이시죠? 거기를 누르시면 링크 주소 복사하는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온오프 수업 동시 진행, 그러니까 온오프 수업 형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온라인 수업이 중심이다라는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실로 친구들이 이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교사와 아이들이 아무래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온 친구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온라인이 사실은 더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온 친구들은 긴급 돌봄으로 온 거거든요. 원래는 그 등교 학생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실로 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 친구들이 정상인 거죠. 그래서 온 친구들, 교실로 온 친구들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온라인 친구가 1명, 2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한테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셔야 불만이 없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잠깐만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활동 수업일 때는 이제 온라인 속도를 감안하셔서 기획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온라인이 전송되는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친구들 반응이 조금 늦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실 때 혹시 이제 뭐 가위바위보로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럼 rock, paper, scissors 할 때 온라인 친구들은 scissors 할 때 손을 내는 거죠. rock, paper, scissors 할 때 가위바위보 내고,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rock, paper, scissors, shoot 할 때 쏘는 거죠. 그래야 온라인 친구와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의 속도가 딱 맞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rock, paper, scissors, shoot 그 부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온라인 친구들과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하고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반응 속도 때문에 온라인 친구들이 좀 불리해요. 그래서 뭐 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이렇게 나눈 그 팀은 이렇게 조금 잘 섞어 주시되, 게임 자체는 온라인 친구들끼리 게임하게 하고 오프라인 친구들끼리 게임하게 해서 점수는 이렇게 배정을 하시게끔, 그런 어떤 기획 부분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요,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런 판서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요. 그래서 선생님 안 보여요 하는 친구들이 없게 됩니다. 다들 모니터를 보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게 되면 그것만 감안을 하시고서 PPT를 수업자료를 준비하셨다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수업에 학교에 온 친구들이 선생님 칠판이 안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제 미리 PPT에 있는 글씨 부분들은 크기를 조정하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매끄러운 수업이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항상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마련해 주시고요. 물을 좀 마시고 할게요. 네, 수업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줌 사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줌 사용할 때 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사실 화상 수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소음 부분입니다. 오디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소음 관리만 잘 하시면 네, 반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외에 화면 공유라든가 비디오 부분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 소음이 계속 들리거나 음소거를 계속 해제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수업을 하다 보면 할머니가, 왜냐면 아이들은 이제 할머님이나 할아버님이 이렇게 봐주시는 조부모님들이 계신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감안 안 하시고, 누구야, 밥 먹고 해야지! 라고 계속 부르시기도 하고, 옆에서 아이들, 뭐, 동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소음을 내기도 하고, 네, 별별 이제 소음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는 계속 음소거 켰다 껐다 하면서 수업 방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 이럴 때는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네, 강제 음소거, 요거 기억하세요. 자,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은 오디오가 음소거 상태로 시작되도록 아이들과 규칙을 정해 놓으시면 좋으세요. 저의 경우에는 소규모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 모두 마이크를 다 킨 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편인데요. 합반 수업처럼 수업 인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훈련을 해두신 어떤 음소거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제법 아이들이 이제는 익숙해 있어서요. 잘 따라와 줍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만 학생들한테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해서 발표하도록 하고요. 자, 단 음소거를 이제 해제해서 노래를 막 부른다든지 아니면 자꾸 수업을 방해한다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 음소거 방식을 통해서 관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여기 위에서 이제 그 그림처럼요. 하단에 참가자라는 부분을 이제 요 화면에서 누르시면, 줌 화면에서 누르시면 이제 모두 음소거라는 그 부분, 그 창이 뜨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비활성화 시키시는 거예요. 클릭을 하지 마시도록 이제 지정을 해 놓으시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이걸 안 했을 때는 선생님 끄더라도 바로 또 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선생님이 이제 발표해보세요 라고 이제 해제를 부탁하는 그 메시지를 날리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해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공간에서 탭을 각자 사용할 때 하울링이 심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불편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반 중에 이제 쌍둥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쌍둥이 친구들이 수업을 정말 태도가 참 좋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각각이 이렇게 태도를 엄마가 좋게 하기 위해서 각각 그 태블릿 패치를 이렇게 딱 놓고 있거든요. 탭을 놓고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에 그 하울링이 너무 심해서 그 친구들이 태도가 좋고 발표를 시키고 싶어도 금방 끄게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긴급 돌봄으로 아이들이 온 친구들 중에 화면도 잘 안 보이게 되고 자기가 참여하고 있다는 걸 잘 아이들이 봐주질 않기 때문에 좀 허가를 해줍니다.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다 보면 선생님의 소리가 막 아이들 소리와 함께 막 울리거든요. 이런 하울링이 생겨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부분도 네, 수업 진행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럴 때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하지 않기. 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오디오 참가를 묻는 이 창이 뜨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X를 눌러서 참가를 안 하는 걸로 네, 시작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하더라도 이제 교실에 온 그 친구들은 선생님의 소리를 같이 들으니까 오디오 참가하지 않더라도 수업이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아까처럼 그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한 친구는 참가하고 한 친구는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수업 참가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내지는 그 선생님 교실은 선생님만 다른 친구 참여하는 친구는 다 컴퓨터 오디오 참가 안 하도록 하는 거고 그 쌍둥이 같은 경우는 한 친구만 네, 참가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 보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수업 소리가 안 들려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언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 참가 혹시 시작할 때 오디오 참가를 그냥 꺼버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자, 그럼 나가서 다시 들어올 때 그 컴퓨터 오디오 참가 꼭 누르고 들어와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없이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볼게요. 네. 유해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부로 올려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고학년 수업 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서 초기에 알려주셨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유 기능은 반드시 교사만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할 때는 호스트만이라는 부분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화면 공유라고 이제 하단에 있잖아요. 그 줌 화면 중에 거기 옆에 보면 이제 오른쪽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래쪽에 고급 공유 옵션이라고 보이시죠? 네, 거기를 이제 또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그 창이 뜹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호스트만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만 공유 화면을 올릴 수 있지 아이들은 그 자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선생님이 공유해주신 동영상 소리가 안 들려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말 제가 정말 땀이 막 났었어요. 수업을 막 시작을 했는데 뭐 애써 동영상도 막 준비하고 했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꼭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이 화면 공유를 하고 나면 이 화면이 뜨거든요. 어떤 파일을 선택할지. 그럴 때 잊지 마시고 제일 밑에 있는 컴퓨터 소리 공유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처음에만 클릭해 주시면 계속 다른 파일을 올릴 때도 계속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 화면 또 볼게요. 네, 아이들이 자꾸 낙서를 해요. 이것도 있죠. 네, 이거는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주석 이제 보통 화면 공유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상단에서 메뉴 바가 내려오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 그 더보기 쪽 점점점 보이시죠? 그 옆에 주석 작성이라고 있거든요. 그 주석 작성을 누르시면 나타나는 그 창에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친구들이 낙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셔서 활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화면 공유할 때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실 분이에요. 사실 이제 화면 공유를 하다 보면 채팅창도 띄워야 되고, 아이들의 모습도 보여주었으면 하고, 지금 선생님들이 제 모습도 보고, 이제 이런 PPT 자료도 보고, 채팅창도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시고 싶은데, 그게 좀 이렇게 마음처럼 안 되거든요. 왜냐면 PPT 자료를 올리게 되면 그 화면 가득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PPT 슬라이드 쇼에 이제 보시면 슬라이드 쇼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 설정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쇼 설정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늘 보면 첫 번째 체크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거 웹 형식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PPT를 띄울 때마다 쭉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아까 앞서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런 노란 선이 나타나요. PPT에. 그럼 이 노란 선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그 화면을 크게 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화면을 아무리 줄여서 요만하게 만들고 애들 사진을 잔뜩 크게 만든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그 화면이 크게 보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아이들도 점검하면서 채팅도 확인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참 유용한 그런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점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이들과 이렇게 글씨를 보여줘야 되는데 영어 단어가 반대 방향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좀 당황했었던 건데, 자, 이거는 내 비디오 미러링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같이 생긴 그게 보여요. 설정 버튼이 보이는데 그 설정 버튼, 그걸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비디오부터 여러 가지 조정하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비디오 부분을 클릭하시면 내 비디오 미러링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빨간색 부분, 네, 제 사진 밑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글자가 거꾸로 보이는 거고 안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지 않으시면 저렇게 글씨가 멀쩡하게 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수업을 아주 또 이렇게 재밌게 진행을 하시려다 보면, 그 친구들의 얼굴을 누구한테 포커스도 했다가 선생님한테 보여줬다가 뭐 이렇게 변화가 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발표자가 좀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요. 아이들과 이제 이렇게 소통 수업을 할 때 특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아니면 또 아이들이 이게 썼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쓴 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쓰라고 했는데 잘 쓰고 있는지, 누구야, 쓴 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 각자를 크게 확대하고 싶거든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제 비디오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아이들 이제 보고자 하는 아동의 그 얼굴에다 마우스를 대고 2번 클릭 탁탁 누르시면 그 화면이 커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실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나타난 것 중에서 비디오 고정을 선택하셔도 선생님은 크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주의할 점은 뭐냐면 선생님은 지금 크게 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누구를 크게 선생님 보고 계신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선생님도 크게 보고 아이들도 좀 같이 이렇게 크게 봤으면 좋겠다, 발표자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비디오 고정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추천 비디오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크게 보는 것만큼 아이들도 발표자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요, 발표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역할극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화면에 그 대사가 나오고 그림도 나오면서 그걸 말하는 친구가 얼굴에 비춰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조정을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조금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줌 활용해서 제일 위쪽에 상단 그쪽 부분에 왼쪽 상단에 설정 버튼이 또 있거든요. 그걸 이제 딱 클릭을 하시면 이제 비디오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비디오에서 이제 선택하시는 부분이 말할 때 내 비디오 추천. 요걸 클릭을 하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발표자가 말하는 친구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딱 그쪽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 하나만 딱 띄워놨을 때 거기에 이렇게 딱 드러나는 친구들이 말하는 친구들. 그럼 이제 연극 같은 거 역할극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엔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채팅창에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수다 네, 하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 뭐 이제 안 좋은 말들이 딱 오고 갈 수 있거든요. 자, 이럴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채팅은 호스트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한테만 어떤 채팅을 아이들이 전달할 수 있다 이거죠. 채팅 아이들 참가자끼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부분은 채팅창을 열게 되면 아랫부분에 점 3개가 있어요. 더보기고 버튼요. 이제 거기를 클릭하시면 나타난 창에서 호스트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줌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자, 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없이 아이들끼리만 줌에 남아서 있다가 뭔가 학교 폭력에 관련된 언어 폭력이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 수업이 끝나고 나면 2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나가시는 방법이 회의 나가기 하고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가 있거든요. 네, 선생님의 줌 아이디로 활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반드시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라는 버튼을 누르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선생님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교실에는 아이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두에 대한 회의 종료. 단, 담임 선생님하고 교과 선생님이 줌을 공유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에 교과 선생님이 딴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담임 선생님께서 교과 선생님한테 호스트 권한을 넘겨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선생님이 교과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그럼 그대로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 다시 이제 담임 선생님 시간에 맞춰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교과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호스트 권한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회의 나가기로 해서 나가시게 되면 담임 선생님은 이어서 매끄럽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줌 아이디로 진행을 하셨다. 그럼 꼭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 요 기억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화상 수업에 쓸만한 교재가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교재들 한번 쭉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교과서도 있을 수 있고요. 코스북, 뭐 스킬북, 영어 도서관, 온라인 교육 시스템 이렇게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교재 선택 시 고려 사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려할 점들 몇 가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현재 그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 중에 하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교재를 잘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학교에서 수업하고 어떤 날은 집에서 또 어떤 날은 갑작스럽게 집에 오지 말라고 하고 집에서만 그럼 마침 교재를 준비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없는 날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재 전체 페이지를 화면에 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교재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북으로 교재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교재들이 이제 답까지 표시된다라면 너무 좋겠죠. 더불어서 이제 음원이라든가 영상 자료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교수 참고 자료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여기서 영상 자료라고 하는 건요. 코스북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대화문이 나오거든요. 그 대화문을 그냥 밋밋하게 대화체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만화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 자료로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훨씬 아이들이 더 재미를 느끼겠죠. 네, 그래서 최근 그 옥스퍼드에서 나온 샤인언이라는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로그 부분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좀 강아지 인형도 이렇게 어떤 교수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손 넣고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샤인언 교재도 되게 재밌게 그 캠프 동안에 활용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점검해 주시면 좋은 교재를 선택하시게 되겠죠. 자, 화상 수업의 효율적인 교재, 미국 교과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그 미국 교과서 부분인데요. 이제 미국 교과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교과서 중에서 국어 과목, 그죠? 리딩 또는 뭐 랭귀지 아트라고 말하는 그 교과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국 교과서의 장점이다라고 하면 영어 동화책을 뭐 일부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서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학년별로 1학년이면 1학년, 6학년이면 6학년 학년별로 필수 권장 도서가 이렇게 수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과서를 이렇게 교과서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도서를 접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되게 크고요. 그것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막 레벨별로 뭔가 찾아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미국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리딩 전략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전략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뭔가 이렇게 가이드할 수 있는 거. 또 그런 부분을 익힐 수 있도록 고안이 돼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무엇보다도 미국 교과서의 어떤 방대한 온라인 티칭 리소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그 중에서 미국 교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니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니스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교재는 이제 휴튼 미플린 하코트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뭐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6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뭐 학교에서 우리나라 이제 실정에서 봤을 때는 한 3학년? 3학년 정도까지 활용을 했죠. 이제 하나 좀 샘플 한번 볼게요. 이제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이게 그레이드 2예요. 2학년에서 유닛 1인데 핸들머치가 나타나죠. 그냥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잖아요. 그 시리즈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서는 이제 한 주제에 보통은 이제 하나가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스토리가 2개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메인으로 굉장히 긴 스토리가 있고 짧게 이제 더불어서 오는 또 추가된 그 어떤 스토리는 되게 짤막한 교재가 같이 오는 그 스토리가 같이 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멀 트레이트다 그런 주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제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든 건데 헨리머지라는 메인 그 시리즈가 있고 메인 스토리를 싣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논픽션이 픽션이잖아요. 뒷부분에 이제 논픽션을 실어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가 있을까요? My Pet이라는 주제로 My Pet이라는 어떤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 픽션과 논픽션을 아이들이 한 주제에서 같이 경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 그런 스토리 구조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vocabulary in context라고 해서 어휘도 익히고 read and comprehend라고 해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리딩 전략도 익히게 되고 그래머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아마도 한국 시장이 커서 그런가? 그래머 부분도 이제 이렇게 또
집중 조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도 있고.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페어 텍스트라고 해서 두 개의 어떤 그 스토리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교해보고 다른 교과목과도 융합 적용하는 활동으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고요. 뭐 시리즈 구성으로도 보셔도 이제 보통 교재들처럼 주교재인 스튜던트북과 부교재인 뭐 프랙티스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워크북 형태로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이제 어휘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미국 교과서 중에서 이 어휘 부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휘가 사진이나 문장 통해서 새로운 어휘를 이제 접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익힌 어휘 이 부분이 진짜 스토리 안에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익혔던 그 단어가 다른 문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거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 좋은 거는 이제 미국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런 어휘가 들어간 또 다른 추가 리더스까지 또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어휘를 익혔으면 여기저기 다양한 문장 속에서 제대로 어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시스템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딩 전략도 소개가 되는 거고요. 또 스토리를 배우더라도 장르, 저자, 이렇게 주제까지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를 이제 하이라이트 이용해서 자, 이렇게 쓰이고 있어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본문마다 내용 이해를 돕는 질문들도 있고요. 자, 문법 부분 학습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방대한 온라인 그 자료 부분인데요. 이제 이렇게 저니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가 Think Central이라고 부르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교과서 본문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뭐 교사 가이드, 뭐 사실 미국 교과서 그 교재 자체가 되게 비싸죠. 근데 교사 가이드까지 만약에 선생님께서 구입을 하신다 하면 거의 한 3배였던 것 같아요. 2만 원 두께로 정말 별별 자료들 선생님들이 정말 정말 갖고 싶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거가 온라인에 고스란히 올라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교사 어휘를 연결되어 있는 도서도 있고요. 레벨드 리더스가 있고 또 테스트들도 많고 뭐 문법 비디오 뭐 정말 그 리소스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그래머 글라소리 같이 뭐 이런 문법 뭐랄까요 사전 그런 의미의 어떤 그런 사이트들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신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은 근데 사실 여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육 관계자 아니면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네. 다만 그 교사 관계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는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추가 자료인데 이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면 네, 잠깐 제가 화면을 여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건 하나의 예인 거고요. 이제 들어가시다 보면 이제 이게 월별, 그러니까 일별로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까? 네, Fun and Games가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 안에 월요일 날은 이 스토리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스토리도 다 열려요. 그리고 그 스토리에 따라서 화요일 날은 또 어떤 활동을 해라. 영상으로 또 소개가 되고요. 수요일,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뭐 리딩 데이, 뭐 튜스데이는 뭐 그다음에 영상을 읽을 수 있는 비디오 데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스토리들이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리딩 먼데이 네, 이렇게 해서 Hurry Up Hippo라는 급서가 되게 이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선생님들께서 뭔가 로그인 안 하셔도 충분히 그냥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미디어 튜스데이라고 해서 영상도 보시고 같은 주제 안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잘 올려 있어요. 그렇죠? Writing Wednesday.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른 미국 교과서들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원더스, 뭐 트레저스, 뭐 또 스토리타운, 그죠? 영어 미국 교과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졸졸졸졸 깨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한동안 정말 사립초라든가 아니면 유명 영어 학원에서 미국 교과서를 안 사용하는 데가 없었어요. 네, 정말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랬다가 한 2년 전부터 네, 선행학습 금지, 1, 2학년들 수업 못하게 됐었잖아요. 이제 그럴 때부터 미국 교과서도 어떤 이렇게 학교 같은 경우에 사용을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규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재들을 다 교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용률이 많이 줄었다는 거. 네, 그러다 보니 그 자리를, 미국 교과서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미국 교과서 같은 코스북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화상수업의 효율적인 교재 코스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북이라고 하면 사실 미국 교과서라는 거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이 된 교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코스북이라는 건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익히는 그런 상황에 적합한 교재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닉스, 회화, 그다음에 읽기, 그다음에 쓰기, 듣기 모두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벨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그다음에 아주 촘촘하게 네, 이렇게 잘 기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교재 구성은 스튜던트북과 워크북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 샘플로 알려드리고 싶은 책은 아워 월드라는 교재예요. 최근에 정말 사립초에서 많은 사립초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재인데요. 출판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러닝이고요. 구성은 스타터 단계부터 6B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1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그 유닛에는 보통 이제 9개 유닛이 있는데 각 분권 상태로 있어서 한 분권당 4-5개 유닛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A를 1학년 아이들이 1학기 때 쓰고 2학기 때는 1B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 구성을 보시면 그 본책의 뒷부분에 워크북이 함께 있어요. 자, 교재 구성을 볼게요. 교재 구성을 보시면 1학년 1과예요. My Classroom이라는 주제 안에 교재 구성이 vocabulary, song, grammar, reading, writing, 프로젝트까지 네, 정말 다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리즈들은 주교재와 연계된 스튜던트북 워크북 말고도요. 그래머 워크북이 있고 파닉스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수업을 하는데 파닉스 조금 더 추가로 좀 넣어서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주교재와 좀 연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더 알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그래머부를 조금 더 심화학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도 또 쓸모가 있고요. 저가 마치 교재 광고하러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요. 여기도 티칭 툴이 정말 잘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냥 아워월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딱 검색을 하시면 여기로 들어가셔요.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여기 쭈르르 보시면요. 지금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여기 비디오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요 비디오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선생님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이라든지 화질도 정말 끝내주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알아보기 쉽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북 기본으로 돼 있고요. 참 아까 그 사이트에서 잠깐만요. 요 사이트에 보실 때요 아래쪽으로 쭈루루 내려가시면 거기에 이제 샘플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샘플 체험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각 레벨별로 이제 어떻게 난이도도 어떤 정도인지 이런 거 다 검사하실 수가 이제 체험해 보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티칭 툴 부분 볼게요. 자, CD-ROM으로도 돼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USB로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걸 학교에 깔고 이제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북으로 돼 있고, 요게 지금 이북의 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세모로 그래머라고 제일 위에 있는데 세모로 된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동영상
그 문법을 설명을 하는 동영상도 나오고, 아니 어휘 거기서 다뤄지고 있는 어휘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 영상이 진짜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뭐 이런 별표 같은 거가 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별표가 아마도 이런 액티비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들어가셔서 액티비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이제 문제 풀기가 있잖아요. 그 문제 풀기 옆에 1번 옆에 이렇게 점점 땡땡이가 있는데 거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 그 답이 나와요. 답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보통은 이북 교재에 이제 답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답만 쫙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아워월드는 답 올라와 있는 거에 직접 아이들과 하나하나 문제를 풀게, 이제 동그라미 풀고 이제 다른 요 창으로 열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답을 입력을 하면 아이들이 부르면 뭐라고? 라면서 이제 답을 이렇게 쓰세요. 그럼 틀렸으면 틀렸다고 거기서 바로 체크되고 올바른 답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 표시를 직접 작성하면서 채점까지도 해볼 수 있는 그렇게 어떤 이북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송을 보신다고 하면 송 부분도 마치 이렇게 가라오케 하는 것처럼요. 하이라이트로 그 노래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좋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온라인 액티비티까지 해서 이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교사로서 이렇게 준비돼야 하는 그런 어떤 수업 준비 과정을 되게 많이 덜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좋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아이들 과제로 내실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학습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myngconnect.com으로 이제 아이들은 뭐 사립초등학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학년별로 아이디라든가 뭐 이런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뭐 보캐블러리 게임도 있고 그래머 게임도 있고 요즘 보시는 것처럼요 리딩 게임도 있고 예습 복습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아래에 있는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로그인 없이 이제 스티어북이라든가 워크북, 음원 파일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거 말고도 근데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사실은 이제 이게 개정전이에요. 지금은 세컨드 에디션인데 여기 자료들은 이제 그 개정전 교재거든요. 근데 뭐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따라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데에는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활동, 가정연계학습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화상 수업에 이제 효율적인 어떤 스킬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닉스 교재도 있을 수 있고, 리딩이나 뭐 말하기, 듣기, 쓰기 또는 뭐 문법 교재 따로 별도로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아트크래프트 요즘에 좋은 교재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방과후 수업을 기획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딩 with 라이팅이라는 교재인데요. 옥스퍼드에서 최근에 나온 교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6권까지 돼 있고, 뭐 이제 교재 특징이라고 하면 리딩 골하고 또 라이팅 골이 있어가지고요. 네, 쓰기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읽기 전략, 쓰기 전략을 같이 연계시켜 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수업 자료도 잘 올라와 있습니다. 자,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이제 초반에 수업을 영상으로 올렸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애들이 등교하기 전에. 그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파닉스 몬스터 시리즈인데요. 그때 뭐 이제 자체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럼 PPT를 어떻게 조금 아이들이 그냥 PPT만 보고서 아이들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1학년 수업을 맡았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을 만들지? 라고 했는데, 다 그래서 그 교재들마다 다 들어가서 다 봤어요. 근데 이제 다 너무 그냥 딱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 캐릭터도 재밌고 송도 보면 랩 형식으로 막 너무 신나는 그런 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는 이 부분으로 그냥 제 목소리만 넣어서 했는데도 그 어떤 결과물이 되게 좋아서 학부모들한테 되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추천해 드리고 싶었던 교재입니다. 그래서 파닉스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닉스 교재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되게 좋은 또 정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이게 지금 무료 제공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A리스트에서요. 네, A리스트 이북 무료 제공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는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가능할까요? 네, 여기 본문 화면을 좀 클릭을 해주시면 네. 지금 여기로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A리스트에서 지금 올려져 있는 교재들은 이 정도라고 하고요. 아마도 이제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서 오픈업이라고 제일 밑에 있는 거, 저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오픈업이라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교재 한번 열어보면요. 이북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재들 굉장히 문법 교재, 지금 이 교재들은 오래된 교재들 아니에요. 최근에 출시된 교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 잠깐만요. B번을 제가 조금 클릭을 해서 넣을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아이디 쪽에다 넣을게요. 혹시 화면이 이제 띄워지지 않으면 선생님들께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업 한번 열어볼게요. 이 코스북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좀 낮은 교재예요. 그림도 되게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네, 오른쪽 버튼으로 저쪽 끝에 부분 볼게요. 네,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네, 하나 더 할게요. 제가 할까요? 네, 조금 더 한 3장, 4장 정도 넘기다 보면 이렇게 이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네, 영상 하나 저기 그 녹화 알파벳에서 녹화 영상이라고 돼. 네, 그 하트, 네, 네. 보면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을 보실 수 있을까요? 자, 이 사이에 그럼 저는 커피도 한 잔 마실게요. 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얼로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hine On도 그 영상, 그 다이얼로그 하는 부분이 이렇게 대화체로 애니메이션으로 딱 띄워지는데 이렇게 이제 요즘 나오는 새로운 교재들을 보시면 이제 그런 교재들도 보면 다 이렇게 동영상처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수업할 때 훨씬 더 아이들이 더 재밌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처럼 뭐 그 출판사에 막 그 좀 부탁을 드려서 이북을 좀 보내주세요. 뭐 그거를 또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A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냥 접속하셔가지고는 그 자료들을 그냥 바로 열면 되니까 정말 세상이 좋아졌죠. 네, 선생님들이 고생하신 만큼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화상 수업의 효율적인 교재, 영어 도서관 시스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북인데요. 자, 이북만, 이제 영어 도서관 같은 경우 이북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종이책하고 이북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선샤인 리딩 클럽이라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학교에서는 또 다른 언어세상의 이제 그 시스템을 사용했었는데, 여기선 선샤인 리딩 클럽이라는 이제 어떤 영어 도서관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네요. 이 부분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교에 이제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도서관 및 전자도서관이라고 해서 그 홈페이지 상으로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로그인 정보를 해서 들어가면 언제든지 원하는 그 책들을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활용도 잘 하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화상 수업으로 효율적인 교재 온라인 교육 사이트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로 ixl.com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처럼 조금 접속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사이트들을 한 번씩은 들어가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SL 사이트는 미국의 학년별 교과목 학습 사이트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영어 수업도 있고 수학, 뭐 과학 사이트들을 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되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뭐 문제 풀기 중심이다 보니까 설명은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엔 참 좋습니다. K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으니 미국의 어떤 교과 과정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잘 돼 있는 거죠. 이제 유료로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보통 유료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만 원이지만 선생님들이 그냥 들어가셔서 문제 하나 정도는 확인하시기에는 이렇게 결제하지 않고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그 커리큘럼 보시기에도 무료로 다 접속이 가능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요즘에 그 칸 아카데미라고 새롭게 이제 또 부상하고 있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비영리 기관입니다. 2세에서 18세 학생을 위한 원격 학습 자료 그 사이트인데요. 유료 사이트하고는 달리 이제 비영리 기관이라 무료긴 한데 그 조금은 그 어떤 문제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작을 수 있어요. 디자인도 조금 더 간단하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동영상 강의들이 잘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 과학, 금융, 역사, 예술 등 어떤 4,000여 개라고 돼 있잖아요. 동영상이 되게 잘 올라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동영상 자료가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칠판에다 막 설명하시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고 레벨도 조금 높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어 능력이 되는 친구라면 그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제 교육으로도 참 좋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최근에는 그 한국에도 이제 보급이 돼서 한국어 버전으로도 버전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수학은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강추입니다. 들어가셔서 꼭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선생님들이 이거 보러 들어오셨나요? 네, 화상 수업 활용도 높은 수업 보조 도구 및 개인 시작하겠습니다. 우! 근데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떡하지? 네, 온라인 수업 보조 도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 선생님들이 많이 띄워놓고서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탑워치 또는 타이머, 온라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제 소개는 해드리지만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잘 많이 쓰는 거죠. 타이머예요, 타이머. 되게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애들이 이 타이머를 선생님 저기 등대 오늘도 사용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별로 이렇게 다 조정을 할 수 있게 됐고 이게 이제 저는 항상 이제 10분을 지정을 해놓고 5분부터는 경고등이 떠요. 처음엔 이렇게 레드 라이트였다가 이제 자 시작하면 그린 라이트예요. 그래서 그린 라이트에서 5분 후에는 얘가 삐삐삐삐 하면서 레드 라이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저 5분 안에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이 이게 쓰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또 이제 포인트제로 저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럼 10분 동안에 이제 요 활동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이제 그린 라이트 여러분이 끝났는데 이 페이지를 활동을 끝났을 때 이 라이트가 그린 라이트면 5포인트 또 레드 라이트다 아까 바뀌어서 조금 늦게 끝났어 그러면 이제 레드 라이트다 라고 하면 네 이제 4포인트 큰 포인트는 아니고요 애들이 상처받으니까 다 썼는데 누구는 5포인트 누구는 4포인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10포인트를 주겠다라고 하면 쓰는 양이 많을 때는 그럴 때는 7포인트나 8포인트 이 정도 살짝 차이 나게 그럼 아이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씁니다. 열심히.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선생님이 활용할 수 있어서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 저는 이걸로 쓰고 있는데 요 부분을 온라인의 요 스타바치 요 사이트로 들어가시잖아요. 프레젠테이션 타이머에 요 부분과 똑같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상당히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네, 이거는 이제 항상 온라인 할 때 이렇게 딱 놔두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 딱 클로즈업 시켜서 이제 보여주고 있으면 정말 아이들 눈에 불을 켜고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선생님들 꼭 프레젠테이션 타이머 활용을 하시면 같은 기능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점. 네, 끊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온라인 수업 보조 도구에 네,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누구를 먼저 시켜야 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화상 수업을 하면서 제일 큰 부담은요, 영어 선생님들이 제일 사실 수업을 할 때 무서운 게 공개 수업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또는 학기에 한 번씩은 학부모님들 모셔다 놓고 공개 수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 화상 수업이 되신 다음부터는 매일매일이 공개 수업입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매일매일의 공개 수업에 시달리고 계시는 선생님들, 네. 그때 엄마들이 제일 사실 공개 수업을 한다라고 할 때 제일 신경 쓰시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아이 몇 번이나 시켰나 이거거든요. 누구만 맨날 시키고 우리 애는 맨날 손드는데 우리 아이는 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딱 입 다물고서 끝까지 있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선생님 수업에 열중하다 보면 분명히 골고루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누락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순서를 정하셔서 정말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수업에 참여를 했는지 이 부분 점검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서 정하기, 이름 뽑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그 이름표를 꼭 만들어서 사실 점수제로 활용을 하는데 그 점수가 아니고요. 사실은 수업에서 누구 빠지지 않고 수업을 골고루 하고 있나 이걸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이름 정하기 이런 부분 활용을 꼭 하십사. 다양한 이름 정하기 이런 활동들이 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를 정하는 것도 이제 하나만 꼭 하시면 또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이제 주사위도 한번 활용해 보기도 하고 또 동전 던지기도 한번 해 보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활용하시라고 요 하나만 요 스탑워치고 고부기만 들어가시면 요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젠테이션 타이머들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등록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뭐 라이트 벌브 타이머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줌 기능 활용 수업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게임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41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자, 주석 사용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줌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이제 게임을 별도로 준비를 하시는 PPT 게임도 있겠지만 줌을 이제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줌이 있는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주석 사용에 보시면 아이스파이 게임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주석 사용, 채팅창, 화이트보드, 소모임, 뭐 추가로 뭐 손들기 OX 게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손들기 게임 같으면 아이들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 오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애기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되게 귀엽거든요. 그다음에 O하고 X는 요 앞에서 이렇게 X. 그러면 O면 동그라미, 그다음 X는 앞에서 이렇게 해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인원이 좀 많아질 때가 있어요. 합방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그 줌의 손들기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이제 선생님이 한 몫에 아이들이 몇몇 정도 O라고 선택을 했나 이렇게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손들기 기능을 활용한 수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능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석 작성. 글씨가 조금 이제 내려왔네요. 자, 가만히서 조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버전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글씨가 사실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 글씨가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자, 주석 작성에 보시면요. 주석 작성 기능은 이제 그 화면 공유를 하실 때요. 화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공유를 하셨을 때 그 상단의 메뉴를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그 메뉴바가 내려옵니다. 그 메뉴에서 오른쪽에 더보기 옆에 주석 작성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두 번째 줄에 나타나는 것처럼 텍스트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기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스탬프 기능도 있어요. 그런 기능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지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형식에서 색깔도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스탬프는 이렇게 뭐 별도 있고 하트도 있고 체크도 있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저 화살표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도 쓰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아이들 정말 빠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라 하기도 전에 아이들 다 자기 걸 다 정해서 이렇게 써요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별로 각각의 스탬프를 이 형식에서 색깔을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색깔별로 배정을 해주신 다음에 활동을 하시는 건데요. 요렇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른다. 그러면 he likes spinach라는 거를 이제 부정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친구들은 어떤 단어를 고르면 될까요? don't일까요? he doesn't일까요? 그럴 때 친구들이 막 누르는 거죠. 나는 요 별로 누르는 애는 don't를 고르고, 뭐 체크를 뭐 하트, 빨간 하트를 고르는 애는 doesn't를 고르고.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저기 별 누른 친구가 누구였지?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친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답 고르는 부분들을 준기능의 어떤 주석 사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이렇게 그리기를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는 뭐 본문에서 이제 영어 지문을 쭉 선생님이 띄워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본문 중에서 자, 선생님이 말하는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친구들이 막 가서 단어들 찝는 거죠. 그래서 스피니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금치! 그런데 어떤 친구는 뭐 스피니치를 선택하고 어떤 애는 라이크스를 선택하고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정한 그 스탬프로 막 찍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규칙을 선생님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주석 기능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주석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낙서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한 번만 표시해야 되는데 친구들 중에서 막 틀렸다고 막 빨간색으로 전체 화면을 다 도배를 해 놓습니다. 자, 이런다? 그러면 그 빨간색 그 친구 실격 이번에는 참여 못해요 라고 하면 그 친구가 괜히 그랬어 하고 다음번엔 참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석 작성 활용으로요. 아이스파이 게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교재가 있다. 그래서 다 답도 확인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문을 이제 불러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림들 중에서 어떤 그림을 선생님이 말하는 걸까? The shirt is on the bed 하라고 선생님 불러주시면 친구들이 또 이제 발사하는 거죠.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하트를 날리기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그림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체크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파이 게임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채팅으로 활용하는 수업 방식이에요. 스펠링 시험도 보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이요. 자, 그래서 채팅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의 답을 채팅창에다가 직접 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펠링 시험이라든가 골든벨 게임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점이라고 하면 교사만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틀리게 썼네 이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써도 그 대신 선생님이 누가 틀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누구 몇 점이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않으면 부담 갖지 않고 적극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조용히 이 친구는 잘 못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요. 이제 답변을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he, don't인지 doesn't를 자 어떤 답이 맞을까요? 그럼 친구들이 이제 don't든지 doesn't든지 쓰는 거죠. 자, 근데 스펠링 시험으로 해서 10개 정도 5개 단어를 이제 외운 다음에 이제 쓰라고 할 때는 하나 쓰고 이제 여기서의 규칙은 그렇습니다. 작성한 다음에 하나 쓰고 엔터 키고 하나 쓰고 엔터 키고 하면 친구들이 많을 경우에 선생님이 그거 점검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쫙 한 5개 다 쓴 다음에 엔터키를 마지막으로 누르게끔 하시면 제임스는 5개를 다 외웠구나. 마크는 3개만 외웠구나. 이렇게를 점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틀렸어 하면서 채팅하면서 이렇게 반복으로 한다? 이 친구한테도 이제 실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화이트보드 활용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화이트보드는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화면 공유할 때요. 여러 가지 이렇게 화면 공유할 화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이트보드라는 그 부분이 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칠판처럼 판서 기능, 주석 이용해서 판서 기능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픽셔너리라는 활동으로 이거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목요일 날인 거네요. 목요일 날 저희가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가 모의 이제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 어떤 이제 확진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학교에 갑자기 셧다운이 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시는 날을 목요일 날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 편하게 오프라인으로 온 친구가 없이 온라인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학교에서는요, 온라인만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온 친구들 때문에도 하루에 6시간 수업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마스크를 반드시 끼고 수업을 합니다. 마스크 낀 채로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 거죠. 수업에 온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온라인 수업할 때 요 마스크를 끼는데요. 이번 목요일 날은 정말 집에서 시범 수업이었기 때문에요. 마스크 없이 아이들하고 만났어요. 그때 애들이 와, 선생님!
마스크 벗은 모습 처음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뭐 예쁘게 보이세요. 뭐 이런 말씀도 해주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제일 화면에 그 조명이 잘 받는 곳에 막 의자를 옮겨가지고 제일 애들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앉아서 수업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마스크 없이 수업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생각들도 했습니다. 네, 애들도 학교에 온 친구들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수업하거든요. 너무 불쌍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와주고 있다는 거 너무 박수를 치고 싶고, 그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네,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수업을 했었던 거 보여드리는데요. 픽셔널이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이때는, 네, 어떤 그림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배웠었던 게 그 비교급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교급으로 학습한 다음에 그 부분을 아이한테 직접 아이들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게 했었어요. 어떤 비교급인 것 같아요? 네, 롱거였습니다. 롱거.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친구들이 막 손을 들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롱거 해서 그 부분 체크를 해줬던 거였죠. 자, 이렇게 픽셔너리 활동할 수 있고, 이거는 그날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때 수업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온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에도 친구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 제 교실인데요. 온라인에도 지금 접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픽셔너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에 있는 친구 하나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너무 잘 그려서 사실 이게 뭔지 좀 모호하게 그려야 되는데 너무 잘 그려서 진짜 네 뭔지 아시겠죠? 소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죠. 그래도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 아이들이 이제 얼굴을 잘 못 알아볼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칸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마스크 절대 벗지 않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하는 장면도 이제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 외에 소모임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도 있는데, 사실은 고학년이라든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소모임 기능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훨씬 더 수업이 더 활기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잘 활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소모임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할 때는 홈페이지 가셔서 네, 내 계정에서 설정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한 다음에 저 위에 보시면 내 계정 클릭을 하시고 설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회의 중고급의 소회의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란 버튼처럼 보이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활성화를 시키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줌 수업을 열으셨을 때 거기에 아예 이렇게 그 소회의실이라는 그 버튼이 나타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수업을 소모임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자료 활용 수업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상 수업을 하면 진짜로 많이 하게 된 작업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분야별로 리스트 작업하는 그 부분인데요. 뭐 수업엔 정말 반드시 송 들어가야 되고 영상 자료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의 경우에는 정말 슈퍼 심플송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핑크송도 많이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대중적입니다. 그 다음 문법 설명 부분으로는 뭐 요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말고도 정말 좋은 분들 많고요. 자, read aloud 있는데요. Stories with Fox 여기 올라와 있네요. 얼마 전에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 I want my hat back이던가요? 그 스토리도 read aloud 했는데 정말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줌 기능이 좋은 게 녹화를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책 읽으면서 바로 녹화할 수 있는.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장면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요즘 랩 형식에 저기에 나와 있는 북랩이 있는데요. 랩 형식으로 책을 읽는 게 또 하나의 붐이거든요. 네, 요즘 최근 핫한 니콜쌤이 있으세요. 그래서 니콜 TV로 들어가시면 요 근래에 올려주신 그 팬츠라는 그 스토리북이 있거든요. 정말 환상입니다. 정말 잘해주셔서요. 그 아이들과 요즘에 랩 배틀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아까 비교급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게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그 형용사 부분을 배운 다음에 그 형용사가 팬츠라는 그 도서에 아주 고스란히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팬츠라는 도서를 같이 읽고 그 니콜쌤의 니콜 TV로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그 랩 정말 환영을 하시거든요. 그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속도 조절을 천천히 하게 해서 수업을 아이들과 함께 같이 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너무 감사하게 그 비트도 올려주셨어요. 무료로.
그러면 음악을 깔고 애들한테 영상 녹음을 하는 거, 그래서 랩 배틀을 하고 있거든요. 반응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런 영상들도 참고를 하셔갖고 수업으로도 연계시키는 그 수업을 하면 좀 더 좀 더 수업이 되게 화려한 수업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PPT 활용 게임도 있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수업을 조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말하기 활동들, 자, what's behind, what's missing. 이렇게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활용으로 조금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하나씩, 한두 개씩 설명을 드립니다. 아, 나 저거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들 정말 널리 알려진 게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온라인 수업으로 좀 적절한 수업이다 라고 하는 것들만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what's behind라는 건요.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이 있으면 어휘를 학습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조금씩 그 틈틈이 여기 그 약간 일부들만 보여줘서 이제 그 수업을 갖다가 이제 보게 하는 거죠. 네, 여기 조금 하나씩만 좀 클릭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뭘까? 그러면 또 red, please. 네, 이렇게 되면 moon이라고 어떤 친구가 말하게 되면 맞아요. 그럼 show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네, 정답은 네, moon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게임으로는요, what's missing이 있습니다. 자, what's missing은 어휘를 또 학습한 다음에 단어가 이렇게 하나씩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학습한 뭐가 사라졌을까? 네, 펜스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하기, 메모리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어휘로 아이들을 더 이제 뭐 읽기 게임으로도 변해.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텔레파시 게임인데요. 이제 뭐 무슨 로또 게임 이런 이름으로도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주어진 단어 중에서 3개만 아이들한테 이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중에서 뭘 쓸까? 아까 말씀드렸던 형용사 지금 배우고 있고 형용사 비교급형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그 보드판이라든가 종이에 비교급으로 바꿔 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3개를 골라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른 단어가 하고 아이들이 맞춘 게, 몇 개나 되는지. 그래서 화면에 이제 손가락을 보이라고 합니다. 하나 맞았으면 1, 2, 3. 이러면 이제 제가 3점을 주기도 하고, 1포인트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라운드 2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아이들 반복해서 쓰게 하는데 이제 조금 선생님들이 감안할 게 뭐냐면 똑같은 화면에서 조금씩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바뀐 단어가 뭘까?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라고 하면 친구들은 아까 배웠던 단어들을 자꾸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래서 메모리 게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그것을 적용한 거가 돼서 어찌 보면은 어떤 게임을 선생님들이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변형해서 쓰시면 더 효율적인 과제가 그런 그 수업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읽기 활동으로 매칭 게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매칭 게임 중에서는 친구들한테 네, 이렇게 카드 2개씩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A하고 G를 골랐다라고 하면 잠깐 A하고 G를 선택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A 뭐 이렇게 했는데 켜다고 G 했더니 틀리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X를 누르면 다시 닫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그러면 기회를 잃죠. 그럼 그 다른 친구가 F하고 A요 뭐 이렇게 또 틀렸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억을 하면서 하는 그런 메모리 게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네, 배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이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그리는 뭐 이 게임도 사실은 배틀 닌자나 배틀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캐릭터를 그리게 하고 연습 후에 이제 게임 2를 설명해 줍니다. 이거 문장 만들기 게임으로도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am bored라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보통은 오프라인에서 하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선생님이 그림을 5개를 숨겨놓고 아이들한테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 맞춘 경우에는 1포인트씩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am bored. 선생님 그림에는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선생님은 Miss라고 하면 되고요. 어떤 친구가 She's friendly라고 하면 hit가 되는 거죠. 네, 그럼 1포인트 받았어요 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서 잭하고 예를 들어서 스톨만 놔둬서 그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드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게끔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활동 수업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PPT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밖에도 온라인 활동 수업들을 선생님들이 해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단어 카드 만들기도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A4 용지를 이용해서 그 라인 빙고 또는 서베이 게임으로 Where are you? 뭐 TPR 게임으로 We are teams 같은 경우를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수업을 3시까지 수업을 하게 돼서 혹시 이제 시간이 조금만 더 넉넉하다 그러면 이 온라인 활동 수업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으로는 가능한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고요. 아니다라고 하면 네, 그 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활동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시간을 조금 더 쓸 수가 있나요? 한 10분 정도? 네. 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온라인 활동 수업 준비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저를 조금 클로즈업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단어 카드 만들기 독후 활동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참 챙겨왔는데요. 전에 그 에이리스트라는 그쪽에서는 보면 교사 교육들을 많이 시켜줬었어요. 그때 일찍 가서 네, 얼리 뭐 bird라는 그 상을 받았었거든요. 네, 수업할 때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이제 영상을 하면 자, ready, set, go 해서 역할극을 해도 조금 더 수업이 더 생기 있겠죠. 네, 그런 부수 자료들을 언제든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카드 만들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온라인 저희가 그 온라인 도서관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도서관 할 때 그냥 동화를 읽고 어휘 만들기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휘 만들기에서 쓸 때 이제 그냥 단어 카드 뭐 이렇게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책을 먼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A4 용지를 아이들 항상 저는 A4 용지를 교구처럼 사용하거든요. 종이를. 그래서 자, 아이들한테 이제 A4 용지를 준비하라고 하고 같이 접는 거죠. 자, fold the paper in half. 그래서 책을 계속 반씩 접어갑니다. 한 번 접고, 또 2번 접고, 계속 반씩 접는 거예요. 또 3번 접고, 또 한 번만 더 접으면, 네, 이런 크기가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자, 이 정도 크기로 접었나요? 라고 크기를 확인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unfold the paper. 종이를 다시 핀 다음에 How many spaces are here? 그래서 몇 칸이 있는지 보면 이렇게 이제 많은 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가위를 준비하라고 해서 자르기를 하는데요. 자, 자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쪽 끝에서 시작해서 이쪽이군요. 이쪽 끝에서 시작해서 한 칸 남겨놓고 자르는 거고요. 거기 내려와서 이쪽 끝에서 시작해서 다시 한 칸만 남겨놓고 잘라야 돼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서는 또 반대쪽에서 다시 이쪽에서 시작해서 또 자르는 거죠. 여기까지 한 칸 남겨놓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돼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되게 난해한 모양으로 된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아까 그 부분을 자른 거예요. 종이를 자르면 이런 모양인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아이들하고 함께 접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들 접는 방법은 손에다 손바닥에 놓고 탑쌓기처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찹쌀 접듯이 이렇게 싸서 이렇게 쫙 접어가다 보면 재밌는 단어 카드가 되거든요. 이렇게 짜잔. 자, 이렇게 되면요, 마치 책처럼 좀 보여요. 이렇게 해서 책처럼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가는 책같이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좋은 거는 뭐냐면요. 책을 아까 보시면 단어장이 책은 뭐 10개만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앞뒤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단어, 칸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에 숨어있는 책이 되거든요. 매직북이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여기도 썼다가 여기도 썼다가 친구들은 그냥 똑바로 한 길로 가는 거는 재미없어 하거든요. 여기도 썼다가 이 책이 뒷면으로도 썼다가 위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쪽에 막 숨어있는 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단어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동화를 읽은 다음에 그러면 단어 쓰는 거를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번에 무슨 단어 쓰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그 다음에 문장, 거기 책에 있는 문장을 한번 베껴 쓰라고 하면
공부한다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 카드 만들기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A4 용지를 이용한 스트립.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A4 용지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A4 용지를 한 번 접으시고, 아까 접었던 종이를 활용을 할게요. 자, 한 번 접고, 두 번은 접으면 이렇게 긴, 네, 줄처럼 되죠? 자, 이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르면 이렇게 긴 종이 4장이 나오죠? 그럼 오늘 활용할 거는 이 한 장인 거예요. 자, 여기는 그 라인 빙고라고도 하고요, 띠 빙고라고도 하고, 뭐 기차 빙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 빙고는 한번 folded in half, once, twice, and 3 times. 다 3번 접는 거예요. 자, 크기는 다시 요 크기가 되는 거죠. 요 크기가 되면 아이들이 적당히 단어 하나를 쓸 수 있는 큰 크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를 폈을 때 총 8칸이 됩니다. 자, 8 spaces. 1, 2, 3, 4, 5, 6, 7, 8. 자, 그러면 한 칸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적긴 됐기 때문에 아까 그 화면으로 잠깐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띠빙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요 띠빙고 안에 오늘 학습한 어휘들을 이제 써보게 하는 거예요. 단 규칙은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내 맘대로 한 칸에 한 단어만 쓸 때 여기저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를 어떤 친구는 첫 번째 칸에 쓴 친구, 또 어떤 친구는 뭐 끝에다 쓴 친구, 어떤 친구는 가운데다 쓴 친구들이 있겠죠. 그럼 요일 같은 경우에 한 칸이 남으니까 뭐 birthday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everyday라고 써도 좋고요. 그래서 한 칸을 마저 채운 다음에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요 띠 빙고가 있었잖아요. 요 띠 빙고에서 맨 끝에 나온 단어였을 때만 썬데이나 프라이데이라고 그 되어 있는 부분에만 친구들이 다 말한 단어가 나오면 그때만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찢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음껏 찢으라고. 소심한 친구들은 가위를 놓고 아주 깔끔하게 가위질을 하는데요. 어쨌든 기분 좋게 촥촥 찢는 거죠. 와, 썬데이가 저 끝에 있어요. 그러면서 뜯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와, 프라이데이래 하면서 이렇게 짝짝짝 뜯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불린 단어가 먼데이가를 갖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먼데이를 부르면 빙고 하면서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라인 빙고 게임을 하시면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또 쓰기 활동과 읽기 활동을 같이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서베이 게임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수업을 했었던 그 날인데요. 그 1학년 수업이었습니다. 1학년 수업에서 뭐 잘하는 반이었었거든요. 그 친구들과 이제 어떤 그 과정이 뭐였냐면 마이 하우스였어요. 그래서 집에 어떤 방들이 있고 그 방에 대한 어휘들을 학습하는데 친구들한테 이제 마치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Where are you? 라고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고 우선 방에 대한 걸 한번 아까 저 화이트보드 있었죠? 화이트보드에 선생님이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그 단어가 무엇인지 익히는 걸로 하고 이제 그 방 이름들을 친구들이 종이에 적겠어요. 그래서 뭐 bathroom, living room 뭐 이런 부분들 다 쓰고 그러고 나서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각각 친구들한테 뭐 Jenny, where are you? 그러면 그 친구는 뭐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클릭을 딱 하면 친구들이 듣는 거죠. 문장 형태는 I'm in the living room. 지금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딘지 그럼 현장감이 있는 진짜 영어 수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m in the bedroom이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나머지 친구들은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 in the bedroom 그럼 전 선생님은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I'm in the bedroom. 그래서 bedroom이라는 것에 한 친구는 베드룸에 있는 친구는 한 명. 그래서 텔리마크로 표시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각각 방에서 어떤 방에서 제일 많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를 그 서베이 게임을 진행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각각이 다 듣고 표시한 거를 이렇게 마지막에 보여달라고 하고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베이 게임을 진행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수업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을 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TPR 게임 중에서 We Are Teams라는 그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표현들 다 배운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이어지는 것이 그 명령문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clean the window, 뭐 mop the floor 이런 부분을 배우고 나서는 친구들한테 그 온라인에 들어있는 친구들이 2명씩 또는 뭐 몇 명씩 짝을 이루어서 그 친구들이 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준비하시고요. clean the window라고 하면 다음에 1, 2, 3 할 때 딱 그 순간에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clean the window 하면 막 그죠? 먼지털이 하는 그 친구가 있고 클린 더 윈도우 하면 막 이렇게 뭐죠? 빗자루 탁탁탁탁 쓰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 막 이렇게 쓰레기 줍는 그 동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동시에 하는 친구들이 마침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3명 다였어요. 그럼 그 팀한테 딱 점수를 주고 어떤 친구들은 다 달라.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고 참가비로 점수 포인트 1포인트만 드릴게요 라든가 자 이렇게 해서 그 TPR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들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온라인 팀까지 온라인 그 수업에 여러 가지 활용하시는 할 수 있는 수업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수업의 어떤 게임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로 화상 수업 장단점을 한번 적어봤어요. 생각보다요 여러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친구들이 그 장점도 제법 있었습니다. 네. 평소에 발표를 좀 이렇게 꺼려하는 친구들, 학교하고는 달리 가정에서 이제 PC가 되고 혼자서 말한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뭐 춤추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정말 부담 없이 잘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고요. 이제 선생님 같은 입장에서는 아이들 발음에 되게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음 교정해 주는데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귀에다 듣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발음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를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보도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딱 1대1 비교를 할 수 있는 네, 수업 참여를 좀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평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또 온라인 영상 그러면 네 이런 장점들 쪼르르 있는데 그 개인별 포트폴리오 수집하기도 좋고요. 그럼 단점 뭐나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 그 수업 자료 준비 부담 정말 크고요.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매시간이 공개 수업이라는 거. 그 다음 온라인 접속 상태가 따라서 개인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듣기 평가를 이렇게 공정하게 진행하기가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다. 그리고 화질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필기라든가 과제 확인도 좀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의 그 많은 수업 자료라든지 그 교구 부분을 효율적으로 많이 못 쓰고 지금 그냥 묻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의 어떤 단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도 교사들도 정말 잘 적응해 가고 있고요. 네.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서로가 함께 이렇게 길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그런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받쳐서 이렇게 좀 토대를 바탕으로 준비한 강의다라고 생각하는 거 꼭 참고해 주십사.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선생님들께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정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앞으로 교사의 길 이렇게 나아가실 분들 정말, 네. 응원합니다. 네,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